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국내 공공 사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례입니다. 임동신 연구원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이번 세션은 임동신 연구원님께서 태블로를 활용한 교육 데이터 시각화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데이터 시각화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동신 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 주제를 보시고 교육 데이터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각화 사업의 대상 데이터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되게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런 교육 데이터들을 모으고 결합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이것을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태블로를 활용한 교육 데이터 시각화 사업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기관 그리고 시각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제 과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태블로를 활용하여 셀프 분석을 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정보화를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에듀넷, 학술 자료를 제공하는 리스, 교육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EDS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시각화 사업의 주요 목적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EDS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교육정보 통계 시스템 EDS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유관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사용자가 필요한 통계 정보를 즉각적으로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6만 항목이 넘는 교육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이나 학술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DS를 통해 제공하는 산출물 역시 엑셀이나 CSV 형태의 정형 데이터다 보니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붙여서 교차 분석도 해보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게 유의미한 것인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다양한 분석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각화 사업의 경우 슬기로운 빅데이터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쭉 강조를 드렸지만은 정책 수립이나 연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첫 번째 과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개의 대시보드를 제작하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DS 내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인 학교 안전사고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본 과제는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제공한 안전사고 데이터 약 60만 건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기상변수와 학교 정보공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 시트를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대시보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실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집단의 분석 니즈를 만족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순서의 드릴다운 분석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대시보드에서는 지도를 통해 시도별 학교 사고 발생 건수를 한눈에 파악하거나 사고 관련 변수들,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 행동,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지 활동 시간, 사고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이런 변수 교차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시보드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체육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순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행동을 보행, 주행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휴식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사고 시간대를 점심시간으로 필터링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던 콘크리트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 형태가 세 번째 비중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특히 콘크리트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형태는 점심시간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에 보이시는 사고 요일이나 성별, 학교급 등의 필터링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디테일한 맞춤형 사고 예방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시각화가 아닌 기존 통계 자료만을 활용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에는 사고 내용이 설명된 텍스트 컬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내용 변수에는 이 사고 건별로 이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고 이런 내용들로 기입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별로 데이터 필터링을 하여 분석하는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좀 더 세부적인 사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텍스트 컬럼에서 따로 명사만 뽑아서 불용어를 제거한 후에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좌측 상단에 위치한 이 워드 클라우드 W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빈칠 키워드 빈도를 알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이용자가 계단이랑 관련된 사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은 이 키워드 가운데 계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시트의 정보가 계단과 관련된 사고로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필터링의 경우 데이터 가운데 명목 변수만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는 사고가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눈 오는 날은 사고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러한 기상 변수를 붙여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데이터에는 사고 발생 시간과 어디서 발생했는지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변수를 키값으로 기상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트를 만들어 보았고 교육청 단위로 별도 탭을 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교육 접근성 현황 시각화 대시보드입니다. 이번 사례부터는 과제의 목적과 분석 내용의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교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시각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단순히 충원율이 낮은 대학교를 폐교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평생교육을 듣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 인구를 파악하고 해당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시트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 통계 자료에 EDS에 존재하는 각종 교육 데이터를 학교명과 지역을 키값으로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드렸고 학령 인구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공문서 현황 시각화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신 공문서 발행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대상은 1,300여 개 학교에서 발생한 3,200만 건의 공문서입니다. 이 대시보드의 목적은 공문서 발행 현황을 다양한 기준에서 시각화해서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떤 과제 비율이 많고 적은지, 교직원당 몇 건의 공문서를 발행하고 있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안전사고 대시보드와 마찬가지로 공문서 제목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고, 완성된 대시보드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공문서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향후 시각화 사업 로드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연말까지 총 7개의 대시보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분석 지표나 다양한 외부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여 최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대시보드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시켜서 꾸준히 이용자가 찾는 시각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실제로 서비스 오픈을 하면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석 지표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은 한 4-5개의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홍보를 잘한다면은 더 많은 기관에서 다음 시각화 사업에 참여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여 기간이 확대된다면 궁극적으로 시각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분석 지표를 고민하고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붙여서 기관별로 시각화 분석하시는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서 대시보드를 보시고 우리도 공문서 데이터가 있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기관도 몇 군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의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사실을 저는 되게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고 로드맵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서 더 많은 교육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발표해 주신 교육기관을 위한 교육 데이터 시각화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신 데이터 분석 시각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셔서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향후 시각화 사업 로드맵의 성공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 협력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동신 연구원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